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숨어있는 합병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태아가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선량을 받았는지 이미 방사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바른 치료를 위한 영상 길라잡이. 임신 중에 손이나 발을 다쳤을 때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보자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애기한테 방사선 가는 거 아니야? 혹시 문제되는 건 아닐까? 아마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은 해야겠는데 이럴 때 그냥 엑스레이 찍어도 되는지 아니면 아기를 위해서 좀 참아야 되는지 고민 많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임신 중 엑스레이 촬영과 관련해서 믿을 수 있는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개념을 하나 살피고 가야 되는데요. 방사선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는 엑스레이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태아가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선 양을 받았는지, 즉 방사선 양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방사선 양이 어느 수치를 넘어가야 문제가 될까요?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에서는 태아가 받은 누적 방사선 양이 100mg 이하일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만을 이유로 임신 중절을 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100mg가 어느 정도인지 선뜻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는 진단 목적 엑스레이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치의 방사선에 노출되는데요. 여기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영상과학과 대표 학술지인 레디오그래픽스에 실린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표를 보시면 대부분 용량이 한참 못 미치는 낮은 용량인데요. 특히 팔, 다리와 같이 태아와 물리적으로 떨어진 말초부의 엑스레이의 경우에는 0.001mg 미만으로 노출량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초부의 엑스레이는 더 안전할까요? 이거는 엑스레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엑스레이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조사하려고 하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비추고 투과시켜서 영상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사선의 일부가 조직에서 튕겨나가면서 산란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산란 방사선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방사선 피폭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산란 방사선의 양은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미미합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처럼 태아와 멀리 떨어진 부위를 촬영할 때에는 아기한테 직접 도달하는 방사선의 양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쉽게 비유해보면 이렇습니다. 깜깜한 방에서 제가 손을 펴고 손전등을 비췄을 때 손은 밝게 보이겠지만 배 쪽도 밝게 보일까요? 이론적으로 빛이 아예 0은 아니지만 손바닥을 비치는 거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양의 빛이 도달하겠죠? 방사선도 이와 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어쨌든 노출이 0은 아니라는 거네요. 방사선은 조금이라도 맞으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또 하나 설명드려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아무 검사도 하지 않아도 이미 방사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 방사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땅과 공기,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도 일정량의 방사선이 들어있거든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자연 방사선들은 몸에 큰 위협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손이나 발 같은 부위를 촬영할 때 태아에게 도달하는 엑스레이 방사선의 양은 이 자연 방사선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엑스레이를 한 번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태아에게 위협이 될 만한 양은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도 생기죠? 제가 병원에 갔더니 그래도 촬영할 때 배 쪽에 방사선 차폐를 해주고 납치만 해주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것은 엑스레이 촬영 중에 아주 미미하고 소량일지라도 어쨌든 방사선을 한 번 더 차폐시켜줌으로써 양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환자분의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임신 중에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부나 골반을 직접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엑스레이가 배 쪽을 직접 투과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방사선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CT 촬영하는 경우인데요. CT의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여러 번 촬영해서 단면을 구성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방사선 양이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또 노출되는 방사선 양은 얼마나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아기를 걱정하는 마음에 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참고 지내다가 이를 더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숨어있는 합병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선택이 오히려 산모와 태아에게 더 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이라고 해서 필요한 검사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경우라면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엑스레이 검사가 불안해서 망설여졌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